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17일이고요.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사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이제 1% 가까이 내리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사실 뭐 저번 주의 흐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다우나스닥은 또 한 번 반등을 했고요. 니케이도 보합까지 올리면서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결국에는 1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관세 이 불확실성 이후에 거의 다 이 떨어졌던 부분을 회복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을 했다면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왔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나스닥은 지금 이렇게 반등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상 증시가 이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다라기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반대 이제 심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더 이제 투기성 자금들이 모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등은 결코 건강한 반등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심리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의 상황이라든지 전체 글로벌 상황이 사실상 증시가 계속 반등하기에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쌓여가는 불확실성 속에 그 불확실성이 언제 터질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확실성이 조금이라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이렇게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게 근데 시장이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많은 돈이 풀려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이제 제가 공지 드린 것처럼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자,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국가 부채가 GDP 1.2배로 36조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36조라는 것은 거의 한화 돈으로 5경에 가깝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그만큼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인지를 했고 거기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을 했고요. 등급 전망은 이제 원래 부정적이었는데 안정적으로 이제 등급이 떨어지면서 원래 제일 위에 단계가 안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등급 변경 보고서에서 지난 10여 년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로 인해 급격히 증가를 해왔다. 이 기간 연방 재정 지출은 증가한 반면에 감세 정책으로 재정 수입은 감소를 했다. 거기에 대한 하향 배경을 설명했죠. 그래서 지금 감세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에는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트럼프를 약간 이 정책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신용 등급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관세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단기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 성장세가 의미 있는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래서 세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달러화의 지위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이전에 2023년 11월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무디스는 이 전망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꾼 거지만 사실 이 무디스 외에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신용등급을 이미 하락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2023년 8월입니다. 12년 전에 악몽이 반복될까 피치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치 측은 증가세를 보이는 미국 정부의 총부채 부담과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재정 악화, 거버넌스의 침식 등이 반영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시아 및 세계 경제 관련 지표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참 공교롭게도 그때 당시에 코스피는 2600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2600포인트고요. 23, 24, 25년 2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자리를 딛고 있고 미국의 신용 등급이 오히려 더 하락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는 당연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신용평가사는 S&P가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경고를 이미 했었고요. 그 시기는 2025년 4월 16일이었습니다. 한 달 전이죠. 그래서 미국 재정 상황 악화 시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 있다. 관세 정책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P는 이미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 플러스까지 낮춰놓은 상황에서 한 단계 더 낮추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 미국에 대한 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계속 이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의 부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트럼프는 이 연방 부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손을 보려고 했었고요. 그 중에 한 방법이 금리를 내려서, 그죠? 거기에 대한 부채를 탕감하겠다. 금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부채가 탕감이 되느냐? 부채에 대한 이자를 줄이겠다라는 뜻이고, 그 이자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국채를 신규 발행해서 낮은 이자로 바꾸는 겁니다. 차환인 거죠.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라든지 그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베센트 장관과 트럼프 행정부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에게도 계속 압박을 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릴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트럼프와 충돌을 하면서 심지어 이제 파월 의장을 자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계속 이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떤 상황인가? 4.4%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리뷰를 했을 때는 4.5%대를 넘어섰었는데요. 지금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는 분위기였죠. 이렇게 떨어지는 분위기가 나온 이유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CPI 지표와 PP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었었습니다. CPI 지표는 화요일, PPI 지표는 목요일에 발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지표가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물가 지표가 잘 잡히고 있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면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와 유사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었고요. 지금 이 1일치로 보았을 때 잘 떨어지다가 어제 장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합니다. 사실 뭐 좀 떨어졌다고 한들 4.4%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점이 이때부터입니다. 근데 기준금리를 1% 가까이 떨어뜨렸으나 시장금리는 오히려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파월 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금리 더 이상 못 내리고 빨라봐야 7월이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심지어 파월 의장이 뭐라고 했냐면 지속적 공급 충격 시대가 도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금리에 대한 상승을 경고를 했습니다. 빈번하고 지속적인 공급 충격 시대가 온다. 인플레가 2010년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 유연 목표제를 수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FED 의장이 공급 충격이 빈번해지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고 장기금리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면 결국에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미국 국채를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하던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이 부분을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갔을 때는 미국에 대한 채권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마진콜이라고 해서 채권 가격이 일정 이상 떨어졌을 때는 갑작스럽게 그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번질 수 있다.
결국에는 그러한 이유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 경제가 다 버블이기 때문이다. 신용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그 신용에 의해서 투자를 한 자산이 또 그 담보대출 받아서 또 투자를 하고 그게 지금 계속 거미줄처럼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안전자산이라고 여겨지던 이 자산이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경계를 하는 거고요. 국채금리가 5%가 넘어가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은 이 미국의 국채금리를 주시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할 텐데 실제로 본인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썼지만 지금 결국에는 본인이 시작한 그 지점까지 또 반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손을 댈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는 시장에는 많은 돈이 풀려 있고 트럼프의 압박에 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이 국채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미국의 신뢰도만 떨어진 상황이고 그런 신뢰도에 대한 하락은 장기적으로 안전자산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낮추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달러와 비트코인을 연결짓는 ETF라든지 그런 이제 자산 연결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띄워서 미국의 부채를 갚겠다라는 그런 구상까지 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요. 왜냐하면 안전자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나 지금 최근에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워낙 밀어주고 있고 달러와 연동된 그런 ETF 자산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들이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그런 자산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트럼프의 의도대로 갈 건가?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 대한 국채에 대한 수요를 높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도 중요하지만 이 국채 수요가 낮아지면 계속 국채를 팔 수밖에 없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가 계속 수요가 떨어지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채권이 없다는 뜻이죠. 내가 많이 발행해도 누군가 사줘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 대한 경제가 불확실하다라고 한다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신용 등급이 강등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신용 등급을 강등한 이유가 뭐냐? 부채가 많기 때문이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채가 많다는 건 뭐죠? 앞으로도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심지어 그 채권에 대한 이 수요가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요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된다면 이 국채 금리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파월 의장은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고 있는 거고 시장의 안정성을 찾을 때까지는 금리 못 내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얘기를 하냐? 미국 연준이 결국에는 인력 10%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립니다. 트럼프가 계속 이제 인력 줄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호응을 하는 것처럼 발표를 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인력을 감축을 벌이는 가운데 중앙은행인 연방제도가 결국에는 인력의 10%를 줄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미국의 지금 4월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했고 중국과도 그렇게 막 때리고 했는데 물가가 오히려 떨어졌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이유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거의 200%에 가깝게 때렸기 때문에 그냥 거래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라든지 그런 이 생산자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거의 거래가 없었다라고 하면 물가에 대한 반영이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실제로 이제 관세를 200%에서 30%대로 떨어뜨렸을 때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물가 지표가
갑작스럽게, 그죠? 그동안 거래되지 않던 물품들이 이때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관세 때렸다가 그러면 한참 때렸다가 이제 거래가 중지했다가 또 갑자기 풀어주니까 거래가 확 늘어났다가 또 몇 달 뒤에 또 관세 때렸다가 그러면 거래가 중지했다가 그럼 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물가가 쉽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올라갔다가 멈췄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가 뭐 재정 이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과연 이 미국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가 5월 달에 이 반영되는 게 이제 6월에 발표될 텐데 그게 온전히 좋게 나올 것인가? 다음 달이 정말 이 힘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 등 모두가 합의를 바라고 있다라고 트럼프가 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2, 3주 내에 이제 관세를 또 통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미국과 무역 합의를 하고 싶어 하지만 150개 국가는 모두 합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2, 3주 내에 각 국가의 관세율을 개별 통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양새가 상당히 3월, 4월과 유사해 보이죠? 3, 4월은 때리고 5월은 풀어졌습니다. 나스닥 급 반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2, 3주 뒤면 6월 초 혹은 6월 중순이 될 거고요. 그 시기는 7월 초입니다. 7월 초가 이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그죠? 관세 협상 마지노선이죠. 그 한 달 전에 지금 이제 또 개별 통보해서 빨리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다 협상 못 하니까 이제는 그냥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 신용 등급도 떨어진 상황 속에 트럼프가 2, 3주 내에 또 각 국가의 관세율을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당연히 아주 좋지 않게 받아들일 거고요.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증시는 아주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세 전쟁이 또 한 번 부각이 된다면 그 시나리오는 마약입니다. 마약에 대한 이 해결을 하지 못했을 경우, 그죠? 트럼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경우, 중국은 마약 해결할 생각이 없다. 또 관세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 오늘, 내일 계속 얘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은 역사적인 신고점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도 조정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점에서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공격적으로 투자할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2023년 8월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킵니다. 그때 미국 증시에 대한 흐름은 2023년 8월까지 떨어졌던 증시가 꽤나 반등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3개월 동안 나스닥이 조정을 받습니다. 시작가는 14,200포인트에서 최저가는 12,600포인트까지 한 10% 정도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신용 등급에 대한 타격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미국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2023년 8월에 3개월 동안 연속으로 지수가 빠지게 되고요. 코스피는 2660선 수준에서부터 2200포인트까지 오히려 나스닥보다 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불확실성이 지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망에 대한 전망치가 좋아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도 좋지 않고 1% 미만으로 지금 나올 것 같고 금리는 금리대로 계속 내릴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트럼프가
환율 계속 올라가니까 원화 절상하라고 하는 금리를 내리는데 원 달러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경제도 좋지 않은데 계속 이제 부채가 쌓이는 그런 상황. 이게 코스피가 과연 뭐 3,000포인트, 5,000포인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푸틴은 10월 러시아와 아랍에 대한 정상회의를 제안을 했고요. 중동 정상들을 대거 초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얼마 전에 어디 갔죠? 아랍에 갔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바로 푸틴이 보란 듯이 이렇게 중동을 방문을 하고요.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이 자체가 미국을 견제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정상회담, 트럼프가 이 정상끼리 만나면 내가 참석하겠다 얘기했죠. 결국에는 둘 정상도 만나지도 못했고, 그 두 아래 대사들끼리도 이 협의가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평생 전쟁할 준비가 됐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계속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전쟁하는 와중에 이 러시아는 핀란드 주변에다가 또 군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토와도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용하던 이제 이스라엘도 움직이죠. 트럼프가 중동 있다가 나가니까 중대 공격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게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되지 않는다. 가자지구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이란과 계속 미국이 러브콜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다 보니 이스라엘도 지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반발심으로 저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트럼프가 나와서 하는 게 뭐냐? 중동 전쟁 막지 못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막지 못했고요.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과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결국에는 해결 못했습니다. 서로 같이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관세는 부과될 수 있다. 다시 한번.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반등한 건 그냥 주식밖에 없습니다. 주식이 그럼 왜 반등했냐? 그냥 시장에 많은 돈이 풀려서 그냥 기대 심리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그 밑을 근본을 보면 정말 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 언제든지 블럭 하나 빼면 무너지는 게 증시이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피치는 미국의 신용 등급 말고도 중국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게 4월에 나왔고요. 미국도 중국도 계속 신용 등급 떨어지고, 한국은 그럼 괜찮냐? 그것도 계속 봐야 됩니다. 아직은 괜찮은데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나라도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내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힘으로, 그다음에 방산 힘으로 상당히 잘 버티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좋지 않은 산업군이 확 부각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5월 중순인데요. 이제 6월 중순까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크고, 7월 초까지 이제 또 상호관세 마무리까지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7월 초라고 한다면 미국 베센트 장관이 이 8월 들어가기 전에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장기 국채를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국채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국채 금리 상승이 가지는 의미는 시장에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향후 몇 달간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익이 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수익 익절을 하면서 계속 현금 확보를 늘려나가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주 시장 시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